안녕하십니까. Righteous Soul TV 최성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산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고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연결되는 선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원인 플러스 결과,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늙어간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슬픈 일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다양한 사람의 방법이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원인과 결과라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내가 등한시하거나 소홀하거나 게을르거나 했다고 하면 그 결과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젊다고 하면 젊음이 계속될 것으로 알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지금 늙었다고 하면 늙어가는 게 그 어려움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년을 하고 나서 두려웠습니다. 이제 나는 막연히 그랬습니다. 이제 늙어가는 것이고 또 이제 죽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늙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가 유튜브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의 구독자와 시청 시간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공감하신다고 하면 좀 늙음의 기쁨이라는 이러한 공감의 내용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늙음의 기쁨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함께 공감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늙음의 기쁨은 전체적으로 늙어서 딱 따로 떼어지는 게 아닙니다. 늙음의 기쁨은 젊음에서 중년으로, 중년에서 늙음으로 연결되는 선의 연결입니다. 이런 선이죠. 젊음, 중년, 늙음, 이렇게 쭉 연결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습니다. 젊음에 좀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는 애를 낳지 않게 되면 늙어서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많이 있어야 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늙음의 기쁨은 제1에 젊어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식이 성장. 이 자식의 성장이라는 말은 결혼하고 플러스 또 그 며느리든 사이든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 또 손녀가 있겠죠. 이게 큰 즐거움이죠. 큰 즐거움. 기쁨이죠. 우리는 그걸 항상 젊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해서 아이 낳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서 하나를 낳거나 안 낳거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명적이죠. 이 자식이 있으면 기쁨이고 없으면 슬픔인 거죠. 늙음의 슬픔으로 바뀌는 거죠. 젊어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늙어서 기쁘죠. 이 많이 낳으면 기쁜 거죠. 그러나 젊어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늙어서 슬픈 거죠. 우리 인생은 전체적으로 내가 자식을 했을 때,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내가 죽음을 앞서가는 늙어갔을 때, 이 세 개의 시기로 나눠집니다. 내가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부모가 형제자매를 낳았으니까 그건 부모가 할 일이었지만,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을 낳지 못하면 큰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사항을 젊은 사람들은 너무 소홀히 여긴 것 같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연대 고대를 졸업하고 매우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판사 검사임에도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일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우리의 남자 여자가 평등이고 여자도 사회생활 한다는 매우 좋은 명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동물도 그렇듯이 인간도 DNA를 후세에 남겨야 되고 또 자손들을 번창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손 번창은 종족 유지입니다. 종족 유지. 근데 우리는 그 자손 번창이 직접적으로 내 삶에 돈과 관련되지 않다고 해서, 돈을 삶에 관계없다 해서 가장 먼저 희생시킵니다. 가장 결혼도 안 해볼 수도 있고, 또 결혼해도 애도 안 낳을 수도 있고, 그런 매우 무지막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늙어서 치명타입니다. 자손 번창하지 않고, 그리고 종족을 유지하지만 늙으면 치명타죠. 자식이 없으면 누가 찾아주나요? 요양원 신세에서 그냥 늘 주는 밥과 늘 대하는 그런 상황,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늙음의 기쁨은 전혀 없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필요 없어요. 나와 이야기할 자식과 우리 이게 젊어서 쌓여진 유대감과 그런 어떤 호흡으로서 늙었을 때 찾아오는 자식들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젊어서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의 대가로, 그 기술의 성장하죠. 기술 대가로 되면 대가 기술의 대가를 이루어서 제자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늙어서 무슨 힘이 있어요? 늙어서는 젊어서 이력만 있는 거죠. 늙으면 젊음의 역사죠. 젊어서 늙기까지의 기록이죠, 기록. 역사. 그거를 인정해주는 어떤 후배든지 또 제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 기쁨은 매우 크겠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잘 살았다는 뜻이기도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속적으로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를 끊임없이 하면서 그 기술 속에서 기쁨이 유지된 거죠. 그래서 늙을 때까지 기쁜 거죠. 물론 그 기술이 먹고 사는 밥벌이도 됐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땐 과연 그 기술이 나의 그 돈벌이가 될 수 있을까는 잘 몰랐지만, 그 기술이 돈벌이가 되었고, 또한 그 기술을 배우려는 또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과 늙은 어떤 기술의 대가긴 하지만 늙은 사람과 서로 교감을 한다는 것은 늙음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까지는 공감도 할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공감을 한다 할지라도 자식 낳는 것과 기술 배우는 것, 이 모든 것도 어떤 사람의 역사성이지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이 쉬운 일을 우리는 젊어서 실수를 통해서 등한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늙어갈 때 늙음의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 살다가 늙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늙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는 석양 황금노을이라고 그러잖아요. 석양은 늙음이고 황금은 뭐죠? 여유로움이잖아요. 늙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죠. 이미 젊어서까지 만들어놓은 그러한 결과로서 사는 거죠. 젊음의 결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60이 딱 됐는데, 60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일도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좀 여유가 생겼어요. 물론 이제 건강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지금 이걸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젊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젊어서 기술을 배웠다 이런 것도 좀 뭔가의 예비죠, 예비. 늙음의 예비. 그렇잖아요. 자식을 많이 낳아 키웠어요. 그래서 뭘 키울 때는 힘들었지만 내가 힘이 없고 이제 기력이 세진했을 때 자식들이 나를 돌봐요. 이거 보험이죠, 보험. 인생 보험이죠, 인생 보험. 기술을 배워서 제자를 찾아갈 때 내가 즐거워요. 이것도 마찬가지 보험이 인생 보험이죠. 근데 우리는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도 시스템적인 것이죠. 있는 것이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이제 국민연금이 상당히 시스템화되고 충분하게 이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받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젊어서 일을 해서 연금을 받으면 창작하면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늙으면 기쁨은 뭐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연금을 해결한다 치고 무슨 재미로 살 것인가? 창작이 재미죠. 재미로 살 것. 창작이 재밌어. 창작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노래를 부르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의 이야기를 좀 제 경험치를 비춰 이야기할 건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60이 되면 늙음의 기쁨을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늙음의 기쁨과 관련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이죠. 늙음의 기쁨과는 관계된 게 건강입니다. 몸을 단련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이렇게 TV를 보게 되면 어떤 노인이 특별하게 강화시키면서 몸을 단련한 기쁨을 누리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카테고리 중 하나가 돼야가 혹은 이게 전체가 엔드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체 엔드가 될 수는 없죠. 자식을 많이 낳아서 늙으면 기쁠 수 있고 기술을 배워서 제자들에서 늙으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젊은 이들의 연금을 부어서 연금을 창작하면 즐거울 때 있고 60살부터 운동에 눈을 떠 몸을 달려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늙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늙음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야 될까요?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젊어서입니다. 젊어서 정신을 못 차리면 늙지도 못하기 전에 이 세상 떠날 수도 있고 혹시 늙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늙음이 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단 1분 1초라도 헛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1분 1초도 다 써야 될 정해져 있습니다. 더 어떤 시간 하나하나가 함부로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면 할수록 늙음의 기쁨은 줄어들 것이고 낭비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사는 게 고통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겁니다. 젊어서 1분의 시간을 잘 쓴 사람은 늙어서 기쁨이고 1분의 시간을 헛되이 쓴 사람은 늙어서 고가 될 것입니다. 젊다기 해서 함부로 시간을 쓰거나 젊다기 해서 낭비하고 산 사람은 늙으면 그 결과치가 고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늙음의 기쁨을 누립시다. 저는 이제 60이기 때문에 이제는 젊은 축도 아니지만 또 늙은 축도 아닌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늙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젊음에 치열하게 살아서 늙음을 대비하고 사실 늙으면 몸이 약해지고 늙으면 돈도 누가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어떠한 늙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연관성 있는 일을 해놔야 됩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기술 배워서 제자를 만들고 젊어서 일을 많이 연금도 만들고 창작을 할 수 있고 60살부터 운동에서 눈을 떠 몸을 단련시키는 기쁨, 이게 여러분이 60 이후에 경험해야 될 기쁨이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젊다고 하면 젊음이 특권이 아니고 젊어서 치열하게 살아서
늙어서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젊음을 살아줘야만이 나중에 늙어지면 좀 여유가 있고 늙음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하긴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공감을 하시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또 라치술 TV에 대해서 좀 도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